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해서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죠? 네,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대폭 수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 그 수정 방향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위헌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바꿨는데 정리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일단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법사위원들 주도로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상태거든요. 그때 통과했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에요. 네. 이제 주목되는 거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특정 인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안명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이름 빼고요.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 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적인 네. 그런 이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담 판사를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전담 판사는 모두 판사가 추천하고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인들이 추천위원회 들어가는,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데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네. 외부인은 다 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법부가 너무 이제 이렇게 고립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점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넣어서 좀 힘을 빼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각각 3명씩 추천해가지고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 외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꾼 거는 판사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추천을 할 건데 뭐 지금 판사 추천위를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임명을 할 건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방식은 이제 최종안에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안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6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걸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바꾼 이유는 그 헌법에서 이 사법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문제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법행정권, 예를 들어 판사를 누가 그 임명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수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심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가져오세요. 저희가 이제부터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을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 바꾼 안은 진행 중인 재판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1심까지는 마무리 짓고 2심부터 간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직위원 재판부가 1심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2심부터 전담 재판부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면은 이 지난 9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는 이 방향성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같은 날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내란 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또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2심부터 해야 되고 위헌 소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쭉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위헌 소지가 사라지고 뭐 어떤 감론을박이라든지 논란 없이 쭉 진행이 될 것이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특히 이제 2심부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구체적으로 짚었는데 1심하고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수정안을 완전히 짠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수정안을 짤 거고요. 처리는 기존 안이 이미 법사위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본회의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시 쭉 뭐 상임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의 계획은 21일이나 2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꿨느냐? 사실 이제 민주당 쪽 얘기 쭉 들어보면은 이제 그간의 방송에서도 흐름을 짚어드렸었는데 민심도 동시에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음음. 왜냐면 이제 당심 중심으로 보자면 기존안이 훨씬 더 당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나 법 왜곡죄나 종합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민심을 좀 살펴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좀 주목되는 거는 지난번에 8일에 의원총회 했을 때는 거의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거 문제 있고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원들 한 20여 명이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 이 재판이 중단이 돼 버리고 나면은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자고 했던 게 오히려 길게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 만약 결론적으로 위헌이다가 나와 버리고 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제 의총에서 우려 표명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음. 얘기는 일단 그 우려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하고 협의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아. 그냥 의원들이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지도부 방침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네, 이제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야당 반응 중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예. 요렇게 변경된 안에 대해서 되게 환영을 하면서 이게 조국혁신당이 앞서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민주당이 수용을 했고 음. 이런 그림들이 2인 삼각이었다. 어허.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들의 공이 있다 이런 점도 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떤 부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도대체 당은 뭐 하냐. 뭐 음음. 최근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당을 질타하기도 했잖아요.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말만 있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로펌에 의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로펌에서도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게 결과를 자문 받아봤다라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예예.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 되고 속도 조절 필요하다. 대통령도 뭐 저렇게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이제 안 고칠 수는 없었는데 음. 문제는 이게 그러면은 완벽하게 지금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됐느냐. 바로 그 부분. 예,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오늘 그 언론에서 10대 일간지 중에서 5군데가 이거에 대해서 사설을 썼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겨레는 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사법부도 같이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머지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이런 데서는 이거 지금 정말 위헌 소지 없어진 거 맞아? 이거 정말로 이거 하면은 문제 없어? 중단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놓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특정 정치 세력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위헌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위헌 시비 논란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뺐지만은 그거는 이제 특정인을 겨냥한 거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은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겨냥한 거 아니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하나. 뭐 대체로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윤진수 서울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내부에서 하는지 외부에서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사후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사후.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위헌 소지 없애고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의견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은 윤석열 그 변호인단은 뭐 99.99% 위헌 법률 제청을 할 거다. 제청할 가능하겠죠. 다만 이게 이제 2심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네. 1심 재판부에서 이게 재판이 중단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건 이제 헌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 둘러싸고 논란과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수정을 했으면은 네. 실익이 뭐냐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왜 그러냐면은 지난 9월에 서울 고법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이미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한 바가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판사들이 다 추천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거면은 네. 이거 뭐가 다르냐 그때 그거랑. 그 법원에서 내놓은 안 하고 예. 이번 안 하고 뭐가 이게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어 가지고 이거를 만든다라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뭐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막 이게 약간 여기저기서 다 치이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금. 지지층에서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측에서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헌 소지 늘려서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예, 거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은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법적인 논쟁들과 뭐 이런 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입장 정리한 것들 브리핑해드렸어요. 잠시 후에는 오늘 나경원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당 안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초대를 했는데 요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예, 바로 요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당 안의 이야기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위 감사 결과 상당히 센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2년은 중징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네. 뭐 공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고 또 출마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배경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윤리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검사가 마치 어떤 구형하는 거랑 구형하듯이 비슷하죠. 네. 지금 선고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럼 왜 공석인지를 먼저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지난달 3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징계 안 하기로 당시에 윤리위원장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윤리위원장이 여상원 위원장이었는데 올해 1월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이에요. 네.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그 정도도 허용이 안 되는 거는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지난달 17일에 여상원 위원장이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의 한 표현을 보면은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흐름상으로 보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안 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윤리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를 한 것이 이 흐름입니다. 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이런 중징계가 나온 배경은 뭔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까? 방송 나가서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았는데 예. 일단 당 운영 비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의 국민의힘을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비유를 했다.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썼다. 뭐 예를 들어서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 양다리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장도국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모욕적 표현을 썼다라고 했는데 뭐 일부 강성 당원들을 얘기한 건데 망상에 빠진 사람들, 망상 바이러스 퍼뜨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 이런 표현들은 비판이 아니고 낙인 찍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걸 당내 토론을 하지 않고 방송에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외부 언론만을 통해서 얘기한 건 결국에는 그냥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 토론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당무감사위원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에 대해서 쓴소리한 게 어떻게 해당 행위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결국 당무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이 아니고 그냥 배제의 대상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자체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표현 말씀드렸던 뭐 예. 파시스트, 망상환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대화하려는 의지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당무감사위가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그래요. 2년 이하는 없었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년보다 낮은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도는 봐준 거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무감사위가 벌이고 있는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그 당원 게시판 의혹,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논의는 했는데 아직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다음번이라는 게 아니고 차후에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하하는 글을 쓴 그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 거기까지 계정 발표를 주의 했죠. 이름이. 네. 그러면 그 같은 거를 내겠다는 건데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니까 뭐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안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 글을 썼을 때, 아. 그럴 때는 당무감사위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 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권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장 대표 뜻대로 이 징계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당내에서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리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임명되면 이 권고에 따라서 징계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들이받는 소호 논란 이것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언 수위가 세요. 먼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쓴 글이 이제 시작점이 됐죠. 네, 그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걸로 인해서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면은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주인도 죽일 것이다. 들이받는 소는 쳐 죽일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갖다 썼어요. 이게 그러자. 딱 그제 그런 시기에 쓰니까 이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 이모선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뭐 성경 얘긴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세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제 그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맞받아 쳤는데 돌에 쳐맞아 죽을 소가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랑 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들이받는 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 장 대표 쪽 얘기를 하나만 딱 들어봤는데 기류를 들어보니까 이게 친한 게 전체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건 아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요 두 개만 정리를 하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되지 않겠느냐 머리만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장동혁 대표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친한 게 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니까 인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 견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판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다, 양다리다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이게 네. 이제 김종혁 최고. 그래서 뭐 그 친한 게 뭐 몇몇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뭐 몇몇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다. 뭐 장동혁 이런 대표가? 얘기들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본인이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예. 조롱하고 뭐 그런다. 뭐 저도 좀 거기에 끼지 않나. 조심하십시오. 예, 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틀린 얘기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결여된다는 건데 김종혁 최고 얘기를 한 게 징계 근거로 나온 게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파시스트적이다.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징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지금 당이 다시 이제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 다만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김준일 평론가나 뭐 박순봉 기자나 기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당 사람이 아닌데 네. 김종혁 전 최고는 당원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해당 행위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중 경고를 예전에 했던 윤리위원장과는 다르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이거를 중징계를 권고할 만한 사안이야.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찍어낼 때 네. 뭐 이렇게 축출하려고 할 때 징계를 내린 사안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때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랬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1년을 연장했습니다. 뭐 네, 그렇긴 네, 했는데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때 의혹도 그게 결국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은 6개월 했는데 이 김종혁을 2년 2년. 했다는다? 이건 뭐 죽이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강한 반발들이 뭐 나오고 있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어제 어쨌든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 나올 때 우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덕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초선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당심 50%를 7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도입을 한다. 70%를 안 올리고 뭐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명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의원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한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10일간 50명 정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가 대책을 내놓겠다. 12월 이후에는 태세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당명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하. 했다라는 거라서 어쨌든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내부 투쟁은 있고 이런 상황이. 자, 나경원 의원한테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졌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